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마 요즘 같은 날 이 추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김승진 씨, 이규석 씨 정말 감상에 적게 만드는데 정말 두 사람의 노래가 요즘 계절에 참 옷깃을 여밀 때 생각나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김승진 씨가요. 지금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요. 정말 우리의 추억을 소환시켜줬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스잔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 이렇게 난 돌아서 후회하지만 그대를 보면 아무 변명을 못해 얼어나서 가고 그냥 하얀 유리창에 기대요 안녕 두 글자를 그렸네 다시 다가갈 수 없는 이 마음 그대는 알지 못하고 멀어지네 난 내가 좋은데 너 왜 모른 척하니 내 마음을 언제나 널 보면 내 마음 빨려들 것 같아 어제도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내 가슴에 온통 너의 생각뿐 와 진짜 안지윤 기자님 우리가 80년대로 열차를 타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최근 MBN 나야나에 출연을 해서 이 스자는 예전 감성 그대로 들려줬는데요. 김승진 씨는 지난 1984년 고등학교 시절에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방금 들었던 이 스잔이란 노래, 이 한 곡으로 80년대를 대표하는 하이틴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10대 소녀 팬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 시절에는 하루에만 팬레터가 700통이 넘게 왔다고 하는데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김승진의 스잔파가 있고 박혜성의 경아파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좋아했습니다. 안물안궁이거든요. 네. 야, 근데 정말 하루에 700통에 달하는 팬레터를 받았다. 와, 대박인데. 근데 지금 아이돌 스타가 사실은 요즘 아이돌 스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아이돌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또 수많은 그 오빠 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오빠 부대를 거느리고 했으니까 당시 아이돌 스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돌하고 다른 것은 요즘 아이돌은 기획사에서 다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김승진 씨는 부모님이 그래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김승진 씨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획사를 만들고 히트곡 제조기 작곡하는 데 찾아가서 와. 스잔 노래 받아오고 어허. 어머니가 직접 스케줄 다 챙기고 와. 그다음에 인성교육도 굉장히 철저해서 아버지가 김승진 씨 대학교 갈 때까지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반듯하게 자란 김승진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승진 씨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승진 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벌 그분에 대한 얘기 김승진 씨 입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듣겠습니다. 김승진, 스잔. 야, 누가 여기서 김승진 들으래? 어? 너네 우리 나영이가 박혜성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앞으로 조심해라.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도구가 많잖아요. 풍선도 있고 뭐 팬클럽 여러 가지. 도구가? 근데 저희는 그렇게 그런 도구는 없었고 오빠라는 그게 최고의 오빠 가수. 목소리. 예. 그래서 오빠 부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한번 연락은 취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둘이서 조인 콘서트를 해보면 어떻게? 너무 좋다. 무조건 가지, 무조건 가지.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경아,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경아. 역시 김승진 씨는 그냥 스잔을 부르는 게 어울리고 경아는 역시 박혜성 씨 목소리도 병 이렇게 들어야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런데 지금 뭐
벌써 80년대니까 3, 40년 전 얘기여서 아득한 거겠지만 제가 그때 체험해 봤던 바로는 정말 70년대 남진 나훈아 두 분의 대결 구도처럼 김승진파와 이게 달랐던 거죠. 네. 근데 이 노래도 스잔하고 경악이 달랐고요. 이 밴들도 완전히 분류가 됐었거든요. 저도 이름이 끝이 유인경이기 때문에 저는 경악은 저를 보는 노래라고 좋아를 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여성들의 마음을 다 움켜잡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히 이거는 뭐 지금 왜 당마다 달라서 색깔들이 선거 때마다 뭐 색깔 달라지듯이 이때도 김승진파와 박혜성 씨 파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기도 와, 했었습니다. 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무슨 전당대회 하는 것 같겠어요. 그렇죠. 네, 예. 두 라이벌이 뜨면요. 그런데 영원한 김승지 씨의 라이벌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박혜성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라생각 넘쳐날 때 너를 그린다 경아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 경아 오늘도 나는 내가 오기만 손 모아 기다려 돌아와다오 돌아와다오 기다리는 내게로 와, 진짜 이 박혜성 씨의 경화 노래를요. 특히 남성분들이라면요. 청자켓 깃을 딱 올려가지고 노래방에서 탁 한번 경화 이렇게 안 불러보신 분들이 없을까. 그런데 지금 이 박혜성 씨도 그렇고 김승진 씨가 정말 가요계 정상에 섰던 인물이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승진 씨 이야기로는 91년도부터 떨어진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했잖아요. 이 음악과 관련한 갈등 그리고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승진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일일이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다리를 벌린 각도까지 지적하는 것이 아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내가 피나게 노력하길 바랬고 좀 바다에서 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오히려 전국 해수욕장 투어 일정을 잡으시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없었다. 최근엔 아버지가 이제 건강하시긴 한데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마도 그때 인기 있는 스타로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게 아닐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김승진 씨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반듯하게 자란 청년 그리고 그런 가수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도리어 김승진 씨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군요,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승진 씨가 91년도가 되면서 나도 이제 잊혀져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일본 진출을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건너가자마자 이틀 만에 안 되겠구나.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싶기도 세상에. 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 앨범 준비를 했습니다만 녹음만 하다 끝을 냅니다. 즉 정작 발매를 하지 못한 것인데 아이고. 이에 따라서 5년째 앨범 준비 중, 10년째 앨범 준비 중, 15년째 앨범 준비 중, 땡땡년째 앨범 준비 중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고생 끝에 새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수가 수십 년째, 십수년째 앨범 준비 중 가수 본인에게는 오명이잖아요. 치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욕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정말 정상에 섰던 김승진 씨가. 그런데 짧았던 전성기를 누른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김승진 씨가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한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살이에요. 18살. 17에 준비를 하고 18살 때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때부터 제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의 뭐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승진아 갑자기 주소 좀 써봐. 그럼 그게 부증이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건 거의 기본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뭐 불면증은 그냥 기본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술도 이제 결부가 되죠. 아무래도 힘이 들다 보면 잊어야 되니까
3-4시간이면 또 깨요. 그럼 그 깨어 있는 시간이 싫어서 다시 이제 우리 머리맡에 있는 약을 또 먹고 다시 자고. 그래서 나중에 술이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의점에 가면 이제 그 커피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그 커피를 거기다 이제 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향 느낌으로 사실 마시는 게 아니고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지금이야 이제 저 암흑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냈기에 이제 덤덤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 땐 정말 좀 이런 말 송구합니다만 김승진 씨 본인이 느끼기에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7살에 준비해서 18살에 데뷔했는데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와 또 따뜻한 어머니가 너무 과보를 했던 거죠. 해상 물장을 너무 몰라서였을까요? 김승진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사기를 당했고 아이고, 세상에. 또 빚보증을 섰는데 아이고. 그 사기를 당한 돈이 무려 그 당시에 30억. 그 당시 돈으로요. 아이고, 90년대 세상에. 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 같으면 30억이면요 강남 아파트 1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래요? 돈이에요. 네. 예, 지금 수천억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아주 친했던 동생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게요. 그래서 그래 사업은 난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하고 투자를 해줬는데 3억 원을 빌려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된다는 거죠. 당연한 수순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을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피에다까지 술을 마실 정도로 최악의 터널과 늪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가요 순위 정상을 질주하던 이런 스타가 정말 약에 의존해 살았다는 이 말이 저 고백이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생활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재기를 꿈꾸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본인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95년에 아버지에게 딱 손을 벌린 거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때 1억 5천. 지금 물가를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앨범을 준비했는데 몇 년 후에 IMF가 터집니다. 결국 또다시 음반 제작에 실패를 했고요. 음반 제작 역시 흐지부지돼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수중에 남은 단돈 5천 원을 들고 바로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집에 돌아가다 하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삶은 달걀과 딸기 우유를 몰래 먹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저런 아픔도 이제 이겨냈기 때문에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기로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도 조금씩 활동하다 보니까 활동폭도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바이고요. 특히 김승진 씨가 아직 솔로라고 하십니다. 53세의 나이인데 심지어는 연애를 2번밖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는 너무 활동하는데도 바빴고 아마 자기 관리하느냐고 연애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솔로인데 요즘 결혼하고 싶다고 하세요. 나를 챙겨주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도 잘하시고 또 사랑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과 같은 마음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김승지 씨와 마찬가지로 80년대를 풍미했던 또 다른 가수분 그분도 만나볼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기차 타고 소풍 수학여행 갈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 노래 진짜. MT 갈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규석 씨가 1988년에 데뷔곡으로 나온 노래인데 네. 10분
만에 만들었다 그래요. 아하. 10분 만에 만들었던 노래가 20년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 거예요. 꽃들은 왜 계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차를 멈추지 않고 가죠. 소나무도 또 영원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10분 만에 질 때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노래 가사도 좋고 이규석 씨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절이 특히 이런 쓸쓸한 계절 때마다 저 노래 듣고 우리가 추억에 잠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10분 만에 만든 곡으로 20년을 먹고 살았다니 복 많은 분위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 목소리는요. 정말 솜사탕 같은 목소리예요. 정말 달콤합니다. 세월이 변해도 여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라디오 DJ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80년대 정말 소녀 팬들의 영원한 오빠인 이규석 씨.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누나라고 그러고 형이라고 그러잖아 맨날. 나이 어린데. 에이 솔직히. 아니야. 오빠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유 고마워. 수고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워. 기차가 서지 않는 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TV에 안 나오면 뭐 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 바쁠 수 있거든요. TV가 아닌 무대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TV 출연하는 것보다 그 가까운 데서 팬들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는 한동안 그리고 특히 TV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기타도 내려놓으셨고 마이크 앞에도 서지 않으셨나 하는데 팬들과 계속 소통을 해오고 계셨네요. 네, 연예인분들은 TV에서 안 보이면 많은 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오해를 네. 하시는데 이규석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라이브 카페에서 대형 히트곡이기 그래요? 때문에 계속해서 라이브 카페 공연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4년에 사실은 싱글도 내놓긴 했었는데 아하. 그때 소속사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싱글을 만들기만 하고 활동을 한 번도 못했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좀 불운한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호프집도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아하.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라이브 카페라든가 작은 행사 위주로 해왔다. 네. 근데 이게 콘서트 계속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그렇죠. 라이브 카페 라이브를 하니까 노래가 늘더라. 아하.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최근까지도 바빴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일이 없어서 힘들어졌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코로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이규석 씨가요. 많은 사람한테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규석 씨 오랜만에 봤는데 그럼 가족들, 아내나 자식, 자제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이렇게 아픈 과거가 좀 있죠. 네, 두 번의 결혼이 좀 이렇게 좀 아픔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8년이라는 세월을 또 만났던 여자친구랑도 결과가 뭐 어쨌든 헤어지고 이렇게. 제가 부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신세도 지고 그래서요.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저 진 아저씨입니다. 지은 엄마가 80이 넘었걸랑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대접합니다. 며느리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요. 부엌 졸업하는 게 소원입니다. 진 아저씨, 식사하십시오. 찌개나 그런 것만 하면은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맛있겠더라고. 한번 내가 사올까? 하나 사서 먹어볼까? 아니, 난 이게 좋아. 밖에서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유인경 평론가님, 이규석 씨가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까? 부모님이 이규석 씨를 모시는 겁니까 지금? 모시고 산다서 효자인 줄 알았더니 불효자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바빠 계시랬으면 사 먹는 거 맛있더라. 눈치도 없네요. 네. 그런데 이규석 씨가 두 번의 결혼을 살펴보니 처음 결혼은 15살 연하. 아하. 두 번째 부인은 14살 연하였어요. 네. 어머니가 간절히 결혼을 바라신다는데 나이차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근데 최근 방송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래요? 밝혔거든요. 네. 그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돼서 제발 어머니로부터 부엌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진짜 효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물론 이 자신의 의지가 비혼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까 어머님의 그 소원이요.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부엌을 졸업하는 게 소원이시랍니다. 80이 넘으셨어요.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그 소원 한번 눈 딱 감고 멋지게 아들로서 한번 들어드린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안진영 기자님. 가수로서 이규석 씨가 더 뜰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뜨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이 기차 소나무라는 노래가 너무 히트를 하다 보니까는 그 후에 더 큰 히트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생각보다 마음고생 안 하신 것 같은 게 진짜 동안이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한 40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규석 씨가 1963년생, 올해 58입니다. 대박 사건. 네, 와. 후년이면은 이제 환갑에 접어드는데요. 이 비결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지 않은 편이라고요.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해요. 심각한 고민을 싫어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어머니와의 대화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는지 딱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의 말하는 비결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규석 씨 얼굴을 보면 정말 선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를 좀 저도 보는 편입니다. 네. 요즘요 레트로란 말 유행이잖아요. 복고 열풍이잖아요. 정말 김승진 씨와 이규석 씨도요. 정말 이 세월의 무상함을 이겨내고 다시금 우리 팬들 앞에 우뚝 서는 그 순간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